자, 이제는 이제 심플하게 배치플라워 상담 능력을 높여보는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감사일기 100일 쓰기 프로젝트를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시긴 하신데요. 자, 여러분, 감사일기 써보시니까 어떠셨나요? 또 이제 써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이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쓰실 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은 사실 쓰든 쓰지는 않든 감사일기라는 게 뭐 낯설진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익숙한 개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익숙한 것들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저와 함께 한번 찾아가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음, 이 어떤 내용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 시간들을 채워나갈 거냐면 익숙함이라는 키워드와 알아차림이라는 키워드와 배치플라워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물병자리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익숙함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또 어떤 피드백을 하려면 긍정적인 표현들이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일이라는 시간은 짧으면 짧고 충분하면 충분한 시간인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들 자체가 긍정성을 찾는 것들을 좀 더 익숙하게 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익숙함이라는 키워드는 100일 동안 계속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이라는 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께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해 왔거든요. 어떤 분들은 감사일기를 쓰면서 아하 하는 포인트들이 스스로 생기신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번에 중간에 깜짝 미션을 드렸잖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차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 내면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어떤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이 알아차림이나 익숙함,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배치플라워 상담을 잘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이 키워드들이 결국적으로는 배치플라워와 다 연결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사실 오늘만 할 게 아니라 이제 100일 내내 할 건데 그것들을 좀 더 깊은 차원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것들은 바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의도는 같은 행동을 할지라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흘렀을 때 다른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지난 한 주의 나를 한번 돌아볼 건데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과 느낌과 감정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정도씩은 네, 대답하기 편하신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일기를 쓴다고 했을 때 내 마음은 어떠했는지. 이제 이것을 답을 해주셔도 되고요. 모든 걸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일간 쓴다고 하면 또 마음이 어떠했는지. 혹은 이제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내용들이 오픈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일기를 누군가가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그리고 제가 특별하지 않으면 하루 정도 빼고는 매일 감사일기 댓글을 달아드리긴 했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분들이 또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셨어요. 내 감사일기에 작성한 댓글을 읽었을 때 기분이 어떠했는지. 네 개 중에 한 가지 정도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공유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어떤 분이 먼저 공유를 해주시겠습니까? 윤정 선생님이 딱 준비하고 계십니까? 뭔가 괜히 생각 거 해줄게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어 해줄게. 저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저는 일단은 그 감사일기를 처음에 쓴다고 했을 때 좀 귀찮은 느낌? 근데 음. 이제 쓰려고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뭐 100일을 쓰든 며칠을 쓰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처럼 누군가 내 생활을 들여다본다니까 약간 좀 불편함 그런 마음이 좀 있기는 했는데 쓰다 보니까 뭐 그냥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중요한 일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중요하게 정말 감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언제든지 감사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평상시에 일상의 아주 작은 일인데, 이거를 감사하다고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번에는 그런 작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한번 그 초점을 바꿔보자 하는 생각이 쓰다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결정이 그쪽 방향으로 조금 꺾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큰 일보다는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한 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게 한 번, 두 번 되면은 오늘은 또 뭐라고 쓰셨을까 기대가 되는 그런 마음도 좀 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썼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나는 이런 걸 잘 생각을 못하고 혹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일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분들께서는 되게 세세하게 캐치를 잘 하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나눠주셔서 특히 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질문들을 했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답변들이 왔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그냥 감사 일기만 쓰는 사람이라면 이 반응을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상담에 응용을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내 감사일기를 쓰는 걸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성향마다 다르게 반응할 확률이 높죠. 그쵸?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처음에 쓴다고 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시작 자체가 좀 더 꺼려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내면의 어떤 섬세한 반응들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잘 되면 될수록 누군가의 마음을 들여다보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할 때 마찬가지로 섬세하게 접근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이것저것 한번 알아차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윤정 선생님이 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경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개인 생활에 대해서 어디까지 적으면 좋을까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상담으로 가게 되면 뭐예요?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자와 나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마음을 편안할까? 근데 합리적인 경계라는 게 없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위축되어 있는 경우라면 내가 내 내면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요. 혹은 내가 예를 들면 제가 헤더라고 칩시다. 나의 헤더적 성향 때문에 내가 지나치게 뭔가 너무 많은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주게 된다면 이것 또한 경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 정리해드리진 않을 거예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알아차려지고 있구나에 먼저 의도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알아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에 뭘 쓴다? 배치플라워를 쓰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채팅창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읽어드리면서 우리 레몬그라스님 것도 들을게요. 자, 이제 100일을 할 수 있을까? 중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내가 한 번만이 아니라 요 이슈가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똑같이 내가 오래 지속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우리는 이 생각을 탐사하는 상담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겠죠? 음. 아니면 이제 하여튼 탐사할 수 있어요. 그 요거는 이따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그 동영상 그 뭐지 녹화 끊고 나서 좀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리고 누군가가 있는 데에서는 이제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이게 또 성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꺼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이 일기를 보여주는 거, 온라인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이 드러나는 것 과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패턴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만날 수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댓글은 받아들이기 쉬웠지만 어떤 댓글은 불신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라는 댓글은 예, 저항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자, 나 자신에 대한 불신과 나아짐을 거부하는 마음에 대한 저항 때문인 걸로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알아차렸잖아요. 되게 잘 알아차리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도 배치 플라워를 써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또 다른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념이 있어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제한적인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부정적인 제한적인 신념은 한 가지 영역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삶의 여러 차원에서 계속 무언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루는 방법, 다뤄주는 것들이 우리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칭찬을 많이 받지 않고 성장을 한 사람이다 보니까 칭찬을 받거나 긍정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그것과 관련된 기억들을 가지고 어떻게 배치플라워 작업할 수 있는지 이따가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계속 표현해주셔서 엄청 엄청 감사합니다. 근데 우선, 자, 레몬그라스님, 뚜뚜뚜뚜, 손 들었으니까 이제 레몬그라스님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빨리 얘기할게요. 네. 다른 거는 되게 좋았고, 네. 조금 특이했던 게 댓글을 달아주신 거에 대한 저의 반응? 음, 그러니까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너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내가 뭔가 한 거에 대한 피드백이 짧게라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거를 좀 크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나눠주신 그 피드백을 보면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내가 내 거를 쓰는 건 잘 쓰는데 다른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글을 쓰는 거에 되게 인색하다는 걸 알아차려서 그거를 좀 열심히 해보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차리고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좋네요. 나중에 또 이야기할 때 있으니까 기다려봐요. 자, 그리고, 자, 민지생 같은 경우는 귀찮았다. 혼자 볼 때와는 달리 쓸 때 가독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귀찮았다요. 여기서 우리는 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 단정 짓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정보를 주면 아마 처음 드는 생각이 우선 귀찮다는 표현에서 무언가 선생님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뭔가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 혹시 피곤하신가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이 뭐다? 유도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그 결론으로 끌고 오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 초기에는 무언가 할 때 귀찮다라고 느낀다는 표현을 할 때 그냥 선생님 피곤하셨어요? 이렇게 묻지 않고 선생님께서 올 때 귀찮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것들을 한번 귀찮다고 느낄 만한 어떤 상황들이 있나요? 라고 묻거나 이렇게 열린 질문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우리는 보통
아는 게 나오거나 추측할 수 있는 게 나오면 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시작해야지.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상담이 이제 초반부가 있고 중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잖아요. 근데 초반부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할 문제들을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 열린 질문을 많이 쓰셔야지 더 다양하고 풍부하고 그 이제 내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의 진짜 마음들이 드러날 계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표현은 뭐냐면요. 이 감사일기는 여러분 누군가가 읽긴 하지만 누군가가 읽으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면 가독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 이미 이 글을 쓸 때 나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 표현에 좀 묻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이제 이 사람의 성향을 조금 더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 유형이구나라는 것을 직접 표현하진 않지만 미리 약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에는 굉장히 많은 단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막 다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서로의 글이나 이렇게 의견 공유를 하면서 한번 알아차려 보는 것들을 해볼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전에 선생님 혹시 선생님은 그런 성향의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열린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지? 라는 것들로 변경을 시켜서 좀 더 원활한 상담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자, 그래요. 우리, 그쵸. 이제 이 귀찮음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음. 그리고 우리 지연 선생님도 이제 지속적으로 쓰고 싶었는데, 그쵸.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약간 우리는 생각보다 타율적인 인간들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화적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제 뭔가 타율적인 환경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서 자율적인 학생들도 타율성을 베이스로 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성향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 그죠? 감사일기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일기에 댓글을 다는 게 더 힘들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미션과 관련돼 있어서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같이 쓰니까 좋고, 습관이 될 것 같고, 아무렇지 않고, 내용 수위는 내가 정하면 되니까, 소통하는 기쁨을 주었다고 하셔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것들에 대한 답들이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것들에 대한 반응들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에 한번 의도를 한번 둬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차린 만큼 순간순간 배치 플라그를 한번 복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어제의 나는 감사일기가 쓰는 게 괜찮았는데 오늘의 나는 감사일기가 쓰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을 잠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제 좀 추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무 피곤했어. 그럼 올리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혼비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뭔가 막상 쓰면 잘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 아니면 오늘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분노가 삭히지를 않아가지고 뭔가 할 수가 없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이제 한번 배치플라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핵심 신념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이따가 좀 가이드를 해드린다고 했죠. 그것들을 타고 들어가서 관련된 것들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 조금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급 여러분들이 감사일기 써놓으면 다는 아니지만 몇 분에게는 요런 때는 이런 레메디 한번 써보세요라고 코멘트를 남겨놨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세요. 제가 보고 그 일기를 봐드리는 이유는 단순하게 여러분 감사일기 잘 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포인트에서 한번 레메디를 먹으면서 한번 더 삶에 한번 녹여보는 것들도 고려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오늘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깜짝 미션에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쓰신 거를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포스트잇에 적어놨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자신의 상태나 성격이나 스트레스 패턴이나 주요 감정 같은 것들이 드러났는데 우선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선 제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다. 네, 요거까지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다가 차후에 변경하도록 할게요. 또 다른 선생님. 기분이 좋을 때, 에너지가 넘칠 때, 내킬 때, 간간히 제목을 바꾸는 변주를 주는 쪽으로. 어, 제목을 바꾸는 건 왠지 부담되는 마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류의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적인 여러분들 답신들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깜짝 미션을 드릴 때 반드시 제목을 바꾸라고 했나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선생님들의 반응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바꿔야 한다가 깔렸더라고. 그 타이밍의 문제지.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션들이 주어지면 이것을 여러분들은 안 할 자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 병희 선생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자유롭게 쓰고 있어서 내가 너무 자유분방한 것인가 약간 0.5초쯤 생각하셨다고. 근데 이것이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정말 우리가 이게 삶에서 정말 주변 사람들이나 어떤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형식이 없어요.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무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하나만 더 들어가면 여기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아니면 뭔가를 따라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이것은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저걸 따라가야 되나? 선생님이 어쨌든 숙제를 내주셨으니 저걸 따라가야 되냐? 라고 하면서 따라가다 보면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색깔을 잃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작은 것 하나에서도 이런 식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들, 학교나 직장 생활이나 어떤 역할들 속에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또 아시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레몬그라스 님도 뭔가 카운팅을 해야 되는 뭔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뭔가 카운팅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좀 놓으니까 오히려 편안해졌다는 것도 이제 기저에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스탠다드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게 왠지 부담스럽다. 질서가 깨지는 느낌이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내가 또 놓쳤네. 나는 매번 덤벙대네. 이런 어떤 자기의 상태나 성격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도 해요. 뭐, 뭐 귀찮다 뭐 이런 느낌들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질문들을 받았을 때 이걸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사실은 미션을 수행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반응을 알아차리라는 것에 더 의미가 커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과정이거든요. 자, 배치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개성을 키워나가고 세속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세속적인 영향을 줬죠, 여러분들께. 영혼의 지시만을 따르고 상황이나 다른 사람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흔들리지 않음으로써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위에서 꿋꿋이 잡고 있던 키를 놓아버리거나 다른 이에게 넘겨주지 마세요. 자신의 돛담배를 나아가게 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 과정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겐 선택권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은 어떤 말이다? 꼭 100일 프로젝트를 다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제 뭐를 하나 더 체크를 하고 싶으냐면 하루 이틀 쓰는 거랑
한 달 쓰는 거랑 두 달 쓸 때의 지속성과 끈기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을 찾는 거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자기 스타일대로 도전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도 같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의도를 가지고 네, 여러분들께 미션을 드렸고요. 또 그 미션들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과정들은 아이고, 자꾸 넘어가네. 이 감사일기 100일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담 실력을 이렇게 높여가는 과정들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상담을 잘 하려면 결국은 내가 나에 대한 탐사들을 더 잘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여정의 의미를 내가 명확하게 알수록 그것을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이를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여정은 뭐 예를 들면 배치플라워로 치면 내 타입은 이거야 라고 어떤 정해진 답을 찾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결론 내리기 위한 과정이 아닌 것 같아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면면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판단이나 비난 없이 내가 이런 면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정말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고 살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배치플라워를 복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그 과정들을 부드럽게 또 탁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담의 실력을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요 내용들을 좀 여러분만의 어떤 색깔로 또 방식으로 이해하면서 또 그 자신에 대한 어떤 알아가는 여정들을 같이 이어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요 이야기까지 한번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30분을 거의 다 2분 남았으니까 칼같이 30분을 채우기 위한 저희 또 의도가 있습니다. 자, 숙제들을 한 번 더 이제 알려드리고요. 저희들의 시간들을 좀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자, 2주차 미션은요. 기본적으로 1번은 똑같아요. 하루 3개 이상을 써볼 거예요. 짜잔! 자, 지연 쌤한테 어려운 숙제가 나왔어. 자, 여러분, 하루에 한 명에게 대상이 바뀌어도 돼요. 오늘은 병희 선생님한테 하고, 내일은 근희 쌤한테 해줘도 돼요. 바꿔도 상관없어요. 하루에 한 명에게 댓글을 하나 이상 작성합니다. 뭐 2명, 3명, 4명 써도 되고요. 한 명만 쓰셔도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감사합니다라고만 쓰셔도 돼요.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쓰겠다고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감사일기 쓰는 게 편한 사람이 있고, 댓글 쓰는 게 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둘 다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둘 다 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것들을 한번 알아차려보세요. 댓글을 작성할 때 불편감이 인식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만큼 기록해보세요. 3번은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매일 하셔도 되지만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힘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성하는 게 쉬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댓글을 달 때 왜 바로바로 나오는 댓글이 있고 조금 약간 시간이 걸리는 댓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왜 그렇게 느껴졌는지를 한번 알아차려 볼 거예요. 이것은 나의 컨디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공감을 하거나 어떻게 리플라이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요것들을 한번 알아차려 볼 거예요. 3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상담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고 이렇게 소통할 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이제 언어적으로 바로바로 말로 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글로 쓰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것들이라서 3번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제가 또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것들을 참고하셔서 2주차도 한번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까지는 녹화본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